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부 2000학번 신창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 변화. 옛날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다. 어떤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사심을 가득 담아서 얘기할 겁니다.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BM이 위대한 메모리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풀었습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이슈 픽쌤과 함께 검색하면 아직도 기록이 남아있으니 1시간 동안 50분입니다. 즐겁게 보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술과 산업 전반에 대해서 나는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SK그룹에서 지원하고 있는 최종현 학술원이 있습니다. 이 최종현 학술원은 이제 현재 SK 회장이신 최태원 회장님의 선친이신 최종현 선대 회장님을 기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첨단 기술을 하나의 테이블에 놓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세상, 그 세상이 열렸을 때 우리 학자들과 기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는지 봐주고 의견 받겠다라는 비영리기관입니다. 거기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미래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유튜브 채널에는 내가 강의하고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물성전자공학, 반도체공학 1, 2 이 얘기들은 정말 실리콘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D램 낸드에 어떻게 쓰이는지 등등을 정말 영혼을 끌어담아서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내용이 깁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 강의 분량이니까 50분짜리 플레이 되는 게 한 20개, 26개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쭉 강의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SBS에서 저렇게 그랜드 퀘스트, 사실 학생들은 이 질문이 있으면 답이 뭐예요에 관심이 많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대학에 와서도 시험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고 이걸 풀어야 A+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세상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질 겁니다. 반도체 공부 더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기술이 이건데 미래는 이런 기술은 어때요? 왜 이렇게는 안 해요? 라는 질문을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치고 나가서 최고 수준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각 산업 분야,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공지능, 태양광 전지 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개 분야를 정하고 위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들을 SBS와 했었습니다. 요것도 유튜브에 다 기록이 있으니까요. 교수님 한 분당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니까 한번 들어보고 저쪽 분야는 저런 기술적 난제가 있고 저걸 풀어내면 내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꿈꿔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반도체를 하면 사전 질문 준 학생 중에 반도체가 유망합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맥락의 질문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괜찮냐라고 물으면 괜찮은 기업도 있고 안 괜찮은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이 활동이 조금만 주춤하다고 해서 그냥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기업이 되고 참 세상은 냉혹한데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SK 하이닉스는 과거에 그토록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던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촬영하고 있는 7월 24일 2분기 25년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2배가 아닌 3배가 아닌 그 이상을 달성해냈다고 합니다. 역사상 분기 최대 매출 22조, 영업이익 9조 2천억, 석 달 동안 9조 2천억, 순이익 6조 원을 벌었다는 것은 역사에 남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 불과 10년 전에, 20년 전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기업입니다. 정확히 2005년 제가 학생, 여러분 나이 때 학부 3학년 2학기 다닐 때 2005년의 기억이 납니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매각됩니다 라는 뉴스 기사를 보고 강의실에 계셨던 고대 출신의 고대 선배 교수님께서 하이닉스는 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HBM이라는 제품으로 AI 시대의 최고 1등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라고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3등 전자는 모두가 외면하고 거길 왜 가라고 하지만 지금이 삼성전자에 입사할 찬스입니다. 가서 거기서 위로 올라가면 3등 전자를 1등 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는 삼성 왜 가요라고 했지만 사실은 삼성을 가야 할 때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가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하이닉스가 1등이 되면 2등이 될 자리를 지금 빨리 우리 2등 되면 언제 될 거야?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00년 이상 가지만 200년 가고 300년 가겠지만 대한민국이 있는 한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00년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계신 분들은 100년, 200년 가는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실제 미국의 위대한 기업 중에 하나인 IBM, 플레이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죠. 이 기업은 계속 사업을 바꿔가면서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해서 환갑 나이 때까지 요 공부한 4년 동안 수업 몇 개 들은 거 가지고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자기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뀔 겁니다. 끊임없이 바뀔 것이고 반도체 유망합니까? 라고 물으면 유망합니다. 근데 좀 있으면 안 유망할 거예요. 근데 또 더 유망해질 거예요. 이렇게밖에 나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라고 물으면 내 사심을 그득 담는다면 앞으로 1등 자리를 뺏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답하고 싶지만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SK하이닉스는 언젠가 다시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좋으니 와 가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야씨 내가 가려고 하니까 왜 이 기업 이래?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삶이 다 그렇습니다. 업과 다운이 있기 때문에 피크와 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내 전문 역량을 계속 펼쳐서 키워나갈 수 있는 조직이라면 그곳이 여러분이 한평생 재미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반도체 얘기 들어갑시다. 반도체는요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이 반도체 시장의 크기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반도체 시장 크기인데 여기 보는 대로 성장하다가 후퇴하고 성장하다가 후퇴하고 성장하다 후퇴하니까 이때 버티지 못한 사람 역시 반도체는 성장하지 않겠네 하고 다른 섹터로 가신 분은 후회할 겁니다. 지금 보면 마치 주식시장에 10,000원짜리 할 때 딱 내가 돈 100만 원 투자했는데 9,000원 돼서 아이씨 돈 잃었잖아 하지마 했는데 한 달 뒤에 2만 원 돼 있어요. 더블이 돼 있어요. 왜 나만 팔면 주가는 오른가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근데 반도체는요 이런 업다운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했고 그 이면에 우리가 꼭 학습해야 되는 포인트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PC 시대 1990년, 모바일 시대 2002년 시작이고 실제 무선통신 시장이 핫하게 성장해서 2007년 8년에 아이폰 나오고 갤럭시 나왔을 때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2018년경에 2017년에 삼성전자 매출액이 인텔을 처음으로 압도합니다. 그래서 삼성에 있던 분들이 야 살다 별일이 다 있다. 삼성이 인텔을 이기냐? 이게 말이 돼? 내 살아생전에 그때 이제 50대 중후반이던 부장님들이 야 살아생전에 어떻게 인텔을 이기냐? 인텔은 외계인이 일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겼다고? 믿지 않았는데 사실이 됐고 2017, 18년에 하이닉스는 3등에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도 2018년 한 해 영업 번 돈이 21조 7천억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25년 2분기만 9조 2천억을 벌었으니 아마 올해는 2018년의 기록을 갈아치울 예정인 것 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삼성전자는 2018년이 여전히 역사적 고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1등을 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피크 삼성이 그때이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17, 18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메모리 기업이 저렇게 성장을 했냐? 바로 데이터 센터의 건립입니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보자라고 움직였고 그 결과물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와서 서버에 탑재되는 D램을 끝내주게 많이 사갑니다. 이걸 하이닉스의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기회다. 드디어 찬스가 왔고 2019년에 다운턴이 와서요. 불황이 와서 이익의 규모가 거의 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 원 벌다가 갑자기 10만 원을 벌면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30만 원 쓰다가 10만 원 낮추라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수준의 어려움을 19년도에 당하면서 AI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구나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AI 버블론이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판매되는 물건의 흐름을 보고 고객의 움직임을 보고 나아가서 고객이 어떤 걸 희망하는지를 파악하고
AI는 진짜 오는 세상이다라고 판단하고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AI 시대 개막을 18년으로 보고 지금 2025년이니까요. 마켓은 아마 지금 600빌리언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는 2030년경을 생각하고 또 회사에서 성장하는 시점인 2035, 40년을 생각하면 반도체는 유망합니다. 하지만 업다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고 싶은 조언은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지금 나쁘다고 나는 잘못 선택했다라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지금 내가 최고라고 해서 거기에 심취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도 마세요. 항상 인생은 업과 다운이 있습니다. 다만 업다운의 과정에서 우상향하고 있는가, 내가 종사하는 이 섹터는 계속 성장할 동력이 있는가, 감히 사심을 담아 얘기하지만 AI 시대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고 그 이면에는 반도체 없이는 AI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유망합니다. 실제로 이런 생성형 AI 시장만 뜯어다 보면 요즘에 학생들 챗 GPT, 클로드 안 쓰는 학생이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게 감마라고 하는 PPT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툴인데요. 교수님이 실제 AI 반도체 내지는 기업에서 기획팀에 일하면서 요새 AI 반도체 어때? 라는 툭 질문 던지면 보통은 자료 조사하고 PPT 만들고 발표하고 하려면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과제가 나와도 한 2, 3주씩 시간을 주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실제 AI 반도체 하면 10장의 테마를 뽑고 색깔만 딱 정해주고 생성 버튼 누르면 한 5초 정도만 기다리면,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세요. 한 5초만 기다리면 금세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저거 내용 틀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세상에 저럴 수가 할 정도로 놀랍니다. AI 칩의 중요성,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도 나와 있고 AI 칩을 쓰면 무슨 장점이 있는지도 나오고요. AI 칩을 개발하는데 어떤 기술적 난제와 어려움이 있는지도 나옵니다. 그럼 AI 칩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실제 플레이어로 활동하는지도 정리해서 쭉 나오고요. 그럼 AI 칩을 현재 어디다 씁니까?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보조기기, 그 다음에 스마트 보조기기 이런 데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AI 칩 미래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엣지 컴퓨팅 중요합니다. 정말로 온디바이스 AI 시대는 열릴 거고 에이전틱 AI가 올 겁니다. 그리고 산업계 제조 현장에서도 쓰고 있는 상황들, 이커머스, 리테일 시장도 다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 구체적인 사례들도 쭉쭉쭉 3가지 뽑아서 정리해 줍니다. 놀랍죠? 우리가 예전에 할 땐 저 자료를 찾으려면 인터넷 검색해서 자료 정리하고 해야 될 일을 지금은 AI가 다 스스로 긁어와서 정리를 해주고 PPT까지 만들어줍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슬라이드는 요즘에는 노트북 LM인가 그거 쓰면 이 PPT 넣어주면 남자 성우 여자 성우 붙여서 둘이서 저 내용을 대화를 나누면서 유튜버들이 대화 나누어서 가르쳐주는 학습형 형태로 동영상으로도 음성 데이터로도 전환해 줍니다. 거꾸로 유튜브에 있는 것도 20분짜리 보기 번거로우면 20분짜리 한 3개 긁어다가 5분으로 요약해 주세요 하면 다 요약됩니다. SK텔레콤의 ADAT이라고 하는 통화 요약해 주는 앱도요. 많이 콜이 들어올 때는 5천만 회 정도 콜이 들어옵니다. 요약 콜이. 거기에 이제 국산 AI 반도체 우리 SK가 투자한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국산 NPU 시장에 그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SK텔레콤 데이터 센터에 넣어서 AI.DAT 이용해서 통화 요약해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통화를 요약할 일이 없죠. 근데 회사에 가면 누군가 업무 통화를 하고 막 받아 쓰는데 더 이상 받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통화하고 이렇게 하고 ADAT 버튼 딱 누르면 우리가 언제 만나기로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같이 추진하기로 했고 다 정리돼서 나와서 그걸 그냥 포워드만 하면 상무님께 저 이렇게 통화하고 협의 끝냈습니다 하면 되는 세상이고, 이걸 한 단계 더 나가면 나의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전화 걸어주고 저쪽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AI끼리 대화하고 지네들끼리 협상 다 한 다음에 나한테 알려주고, 나한테 알려줄 이유가 없죠. 바로 그 CEO한테 보고하면 되죠. 결국은 윗선에 있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더욱더 바빠질 거고 밑에 주니어 레벨이 해야 할 일들은 AI가 대체하는 세상으로 변경될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취업난입니다. AI는 버블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을 빼들어가는 나쁜 놈일까요? 좋은 놈일까요? 사람 따라 다를 건데요. 하지만 이 AI를 만드는 인프라는 반도체 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일도 AI가 하기 시작했고요. 반도체 칩 제조 시설에서 팹에서 자동화한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관여했으나 최근에는 정말로 AI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중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불량품이 나왔을 때 과거에는 엔지니어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부분이 문제네, 이렇게 공정을 수정해 라고 의사를 결정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실제 효과가 나면 그것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노하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회사 내 데이터로 가지고 있죠. 그걸 AI 모델에 학습시키고 현재 D램 생산되는 라인에 적용을 했더니 생산 수율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 1%가 시사하는 바는 매출액 기준으로 거의 수천억의 이득으로 발생합니다. 똑똑한 박사, 스탠포드 버클리 출신 박사 한 명 뽑아서 새로운 기술 난제를 그 박사가 풀어내서 제품 개발을 해도 수천억의 이익이 나지만 AI를 고용해서 생산 효율을 올렸더니 수천억의 이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학사를 받은 학생을 뽑아서 연봉 1억을 성과급 포함해서 준들 회사 입장에서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라고 하면 와, 저희는 쓸모없는 인재네요. 사람은 AI만도 못하는 사람이네요.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라고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반도체라고 하는 칩은 어떤 산업이 성장하건 동반 성장하는 정말 안정적이고, 물론 업다운은 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런 반도체 산업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설계, 제조, 패키징, 판매 뭐 이렇게 기능은 나누었는데 그냥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영업도 하고 다 하면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얘를 IDM이라고 하고요. 팹 운영 안 하고 저기 설계만 하면 퀄컴인데, 요건 이제 반도체 스터디 하니까 팹리스는 잘 알 테니, 사실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만 TSMC 파운드리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 디자인 하우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TSMC처럼 선택과 집중, 같은 말로 포기, 자기가 해야 할 사업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건 과감하게 외부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분야에 특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의 산업체들은, 특히 재벌 기업들은 다 하겠다, 수직 계열화하겠다라는 멋진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수직 계열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실패한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고민이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팹리스, 파운드리, 그 다음에 패키징 쪽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전후방 산업, 전방은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고객사고, 후방은 반도체 기업을 고객으로 모시는 기업들입니다. 뭐 소재 장비 기업들 있을 거고, 소재 장비는 아마 다 간단히만 설명하면 장비는 미국과 일본과 네덜란드죠. 이렇게 탑5 전체 장비 시장의 80%를 빅5가 다 먹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1등이고 램 리서치 2등이고 KLA 텐코도 미국 기업인데 얘는 검사 장비는 1등이지만 장비 전체로만 분류하면 한 5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등, 3등은 누가 합니까? 그 EUV 장비 만드는 ASML 네덜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텔, 도쿄 일렉트론 리미티드가 있습니다. 아마 향후 텔의 성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칩 시장이 포토 공정 잘 떠서 미세화에 성공한 그 미세화 공정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바뀝니다. 앞으로 칩은 스태킹 할 겁니다. 요약하면 스케일링 다운의 시대는 계속되겠으나 속도가 늦어질 거고요. 스태킹 업의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3차원 반도체 소자 세상이 열릴 거고, 칩과 칩을 붙여야 되니 붙이는 본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카파와 카파, 옥사이드와 옥사이드는 이종의 물질이 표면에 있는 그 칩을 붙이는 제조 공정 기술. 장비 누가 만드냐? 한국의 한미반도체. 뭐 언론에 많이 알렸지만 사실은 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기업은 네덜란드의 베스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ASML의 EUV도 그렇게 독점하더니 본딩 시장도 또 독점하네? 위대한 기업이고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걸 못할까? 아쉬움이 남고, 왜라는 질문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전작가 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SK하이닉스의 월급쟁이를 목표로 살아가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두의 꿈이 창업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사업들이 여기저기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에 많아져야 되는데, 모두가 HBM 하겠다, 모두가 낸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망합니다. 항상 생태계는 다양해야 건강하고 오래 갑니다. 순종으로 최고 수준의 종만 남기면 그들이 계속 진화 발전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연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가 SK 하이닉스 가고 모두가 삼성 가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양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기 전공정, 팹에 10나노 이하 첨단 공정 저거 해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파운드리는 레가시 공정이라 불리는 10나노보다 더 오래된 기술들도 여전히 마켓이 핫하고 수요가 넘쳐납니다. 근데 그런 기술은 개발 다 끝났는데 제가 가서 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위대한 그랜드 퀘스트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저기 이런 반도체 산업을 서포팅하는 후방산업, 소재, 장비, 설계, EDA 업체들, IP 홀더들, IP 홀더가 대표적인 게 영국에 본사를 둔 암이죠. 네,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표현합니다. 팹리스들이 암 없이는 설계를 못할 지경이니까요. 저런 기업체들을 내가 갈아엎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길 바랍니다.